사람은 다치거나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외국에서는 비싼 병원비나 불편한 의료체계 때문에 아프면서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더라도 병원에 가길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의 병원 때문에 크나큰 감동을 느꼈다는 호주인 남성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와이프가 크게 다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해 한국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결혼 후 한국으로 오게 된 호주인 라이언입니다. 저는 호주 애들레이드에 살고 있었어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도시라 시드니 같은 도시보단 한적한 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당시 저는 영상 디자인에 관심이 많이 있었기에 퀸즐랜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검고 긴 생머리에 미소가 아름다운 한국인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바로 지금의 제 와이프입니다. 그녀와의 첫 만남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그녀는 호주 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온 평범한 한국인이었습니다. 저와 수업이 꽤 많이 겹쳐서 강의실에서 종종 보았죠. 검은 머리에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점들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흥미가 생긴 저는 그녀와 친해지기 시작했고 정확히 어느 순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날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어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것이랍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여자친구는 교환학생 기간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우리는 이별을 고민하게 됐죠. 하지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잘 버텼습니다. 그렇지만 장거리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곧 마음도 멀어진다는 걸 말이에요. 서로의 생활을 하느라 연락도 뜸해질 때도 있었고 서운함도 많이 생겨 이러다 헤어지게 될 것만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몇 번의 우여곡절을 이겨내었고 그렇게 우리는 각자 대학 졸업까지 끝마쳤어요. 대학 졸업 후 다시 호주로 저를 만나러 온 날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그렇게 우리 둘은 결혼을 기약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생활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는 점이었어요. 서로 상의하던 중 결국 한국으로 가서 결혼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영상미에 흥미가 생겨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저 역시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떠났어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이후 우리의 앞날은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한국 생활이 마냥 호락호락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기본 생활에서 사람들과도 쉽게 말이 통하질 않으니 장도 제대로 볼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어는 그녀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둘 다 자녀 계획도 있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한국에서 이어나가려면 필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호주에는 존댓말 문화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호주에서 자란 저에게는 한국어의 발음과 무엇보다 존댓말의 문화가 너무 힘들었어요. 갑자기 하나 기억나는 게 있네요. 예전 일이지만 저는 와이프를 만나러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하고 있는 직장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 한 할머님께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어르신이나 임신부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정말 친절한 사람들의 문화답다고 생각했고 저도 따라하게 되었죠. 그때 제 입에서 말이 그만 잘못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여기 드세요 라고 말이에요. 할머님께서는 재미있게 웃어주셨지만 저는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한동안 많은 말들이 헷갈려서 장모님께도 슬리퍼 신으세요 라는 말이 아닌 슬리퍼 드세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식사 맛있게 하세요가 아닌 식사 맛있게 먹으라고 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며 적응해 나가는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때였어요.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평화로운 오후 와이프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와이프가 근처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에 부딪혀 다쳤단 말이었어요. 저는 그녀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놀라서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와이프가 팔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그 외에는 괜찮아 보이더군요. 그래도 넘어지면서 부딪힌 머리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여러 진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응급실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굉장히 많은 곳을 들락날락해야만 했어요. 여러 차례 다양한 검사를 받아야 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전 와이프의 부상도 걱정이었지만 병원비가 더 걱정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직 공부를 하고 있던 상태라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검사를 심지어 대형 병원에서 하는데 최종 의료 비용이 정말이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만 같아 두려웠어요. 솔직히 제가 다친 거였다면 일단 집에 가서 경과를 지켜본 후에 다시 병원에 왔을 거예요. 제가 살았던 호주에서는 이런 게 보통이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와이프가 깁스를 하고 누워있는데 도저히 병원을 나가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작정 와이프의 병원 치료를 끝까지 마치기로 했어요. 돈보다는 사랑하는 와이프의 몸이 더 중요했거든요. 아르바이트나 빨리 취업을 해서라도 치료비를 보태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의료비 정산 내역이 적힌 종이를 받았는데 그 정산 내역을 보고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와이프는 피검사부터 엑스레이, 뇌검사 등 수많은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비용은 아마 약 30만 원 정도 나왔던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말이죠. 아무튼 저는 적어도 몇백만 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3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죠. 솔직히 저 돈이면 오버를 조금 보태서 호주 응급실에서는 물 한 잔도 못 마실 비용이에요. 와이프는 이것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호주에도 의료보험 제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하죠. 하지만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한 치료 시스템도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아플 때 바로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호주의 경우 한국의 의원격인 GP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그 GP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소견서를 써주면 병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아파서 응급실로 가는 건 가능하지만 호주는 진짜 응급이 아니면 한없이 기다려도 차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는 한국에 비해 말도 못할 정도로 비싸죠. 이뿐만 아닙니다. 퇴원 후 약을 받으러 약국에 갔을 때도 놀랐었어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본 사람들이라면 알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친절하게 구분되어 있는 프린트된 약 봉투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친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호주에서는 한국처럼 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에 몇 달을 먹으라고 말만 해주고 처방 이후에 하나의 봉투에 담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기록하고 기억해야만 하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물어볼 수 있도록 약봉지에 약국 이름과 전화번호까지도 적혀 있죠. 아무튼 간에 다행히 와이프는 외상 말고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에서 쉬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전이 한국에서 겪은 첫 번째 병원 경험이 너무나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후에는 다행히 제가 관심 있던 분야의 직장에 취직도 하고 직장 동료들과도 많이 친밀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며 직장 동료와 첫 번째 병원 경험에 관해 서로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제 동료가 이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동료는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일단 비용도 비용인데 검사가 어떻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검사가 그렇게 빨리 끝나냐고 말이죠. 전 이 부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 캐나다는 의료가 무상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농담이 아니라 일반 감기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건데도 2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했었어요. 동료의 경험담인데 팔이 골절됐었던 날 급한 와중에 몇 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봐줄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진단이 끝나면 그 상태로 또 기다려야 한대요. 그리고 이후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따로 와서 그제야 부러진 팔에 깁스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팔도 못 움직이겠고 당장 고정할 것이 필요한데 깁스까지 몇 시간을 그대로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었어요. 또한 동료가 캐나다에서 살 적에는 동네 병원에 여기저기 아프신 어르신분들이 항상 북적거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면 도심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만 했죠. 하지만 도심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시간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또 병원비는 무상이지만 약값은 사실 보험이 안 돼서 감기약 같은 경우 약값이 1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깜짝 놀랐죠. 물론 호주도 그렇지만 그땐 제가 이미 한국에 패치가 완료됐던 상태라 한국에서의 비용과 비교하면 너무나 비싸잖아요. 아마 한국이었다면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야 1만 원 정도 했을 겁니다. 동료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이지 다시 생각해보면 한국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진료 시스템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빠른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였습니다. 직장에 파견 온 지 얼마 안 된 상사가 있었어요. 먼저 나름 한국에 적응해가는 선배로서 친분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톰이었는데요. 토미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한국에 빠른 적응을 이루어낸 제가 토미의 적응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공공기관에 들를 때 저는 함께 가서 토미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비인후과에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토미는 귀가 이상한 것 같다며 염증이 있는 듯 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토미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아직 돈도 별로 없을 텐데 비용이 매우 비싸게 나올까봐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너무 비싸면 제가 조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진료가 끝나고 비용을 수납할 때 깜짝 놀랐어요. 고작 1만 8천 원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만약 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아마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만 내면 됐을 것입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하고 미쳤어요. 세계 최대의 의료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적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2020년 외국인 대상 한국 의료 서비스 종합 만족도가 90점을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가 그것을 재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했죠. 저 역시 공감을 200%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병원은 서비스가 정말 좋아요. 통역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의료진들이 환자를 존중하는 태도도 정말 존경할 만하죠. 한국의 의료 체계는 매번 경험할 때마다 신세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라고 한국의 병원을 경험했던 호주인 라이언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는 와이프가 크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병원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호주와 다른 한국의 병원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안도를 넘어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누구나 저렴하고 평등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의료보험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이는 옛부터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성향이 잘 스며들어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감동과 장창이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